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힘차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힘차게 시작 못 하셨다고요? 그럼 제가 힘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오늘도 조금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내 종목은 안전한 종목군인가?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실 날이라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3일 동안 연달아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 종목이 3일 연속으로 빠졌다면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3일 동안 빠진 상태에서 이틀 동안 내 종목은 올랐다면 내 종목이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와는 개별적인 모습으로 내가 종목 선택을 잘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로 숲을 짚어보셔야겠죠. 숲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스피 지수 현재 약보합권 움직임입니다. 1960 방금 69선까지 올라오는 모습, 그래 68선, 69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누가 이렇게 팔길래 또 빠지는 걸까요? 주체를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주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분명히 매도세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개인만이 매수를 하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매도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하시고, 자, 외국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다시 한 번 더 방어적인 측면으로 나서주고 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거기에 힌트가 좀 더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가지고요. 어떤 종목군들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제는 장난이었습니까? 어제는 그만큼 오르더니 또다시 빠지는 모습, 2%대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자, 현대차가 걱정입니다. 18만원도 깨지고요. 다시 한 번 더 2.4% 하락을 하면서 이 코스피 시장을 삼성전자, 현대차가 여김없이 오늘도 주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까지도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권역에 지금 향해 있는 구간이고요. 자, 한국전력만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운수장비 업종 상당히 고달픕니다. 오늘 1%대 하락 권역 나타내고 있고요. SK텔레콤 오늘 반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신한지주 지금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생명 다시 한 번 더 강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 한번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SK텔레콤 통신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왜 이렇게 통신업종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 자, 통신업종 자체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4%대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의 원인, 바로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자,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해야만 이런 마진 자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신업종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곳은 바로 광고 비용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고객의 번호 이동보다는 있는 고객을 더 잘 지키고 번호 이동이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어떤 것 때문에? 바로 단통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신업종은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다. 광고비를 많이 안 쓸 것이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생각하면 안 될까?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도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운수장비 업종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또다시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군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일이와도 지금 1.4%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현대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마이너스 2%대 또다시 신저가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신저가 내려오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영향이겠죠.
자, 3분기 실적이 부진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바로 엔저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국내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글로벌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자, 미국 사람들이 똑같은 가격이라면 과연 소나타를 선택할까요? 아니면 캠리를 선택할까요? 지금 브랜드적인 효과는 도요타 쪽에 좀 더 쏠리고 있다는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서 예전만큼 가격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 기아차 완성 접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망하시는 시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 특징 종목 보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금일 5%대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빠져놓고 기껏 5% 오르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속이 상합니다. 맞죠? 자, NC소프트는 차트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NC소프트가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게임주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게 보조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테마성 재료가 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핫픽은 바로 게임주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가 하락이 상당히 과민하게 빠졌던 건 사실이에요. 주가가 얼마만큼? 지금 20만원대에서 13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자, 빠지면서 꾸준히 21선을 저항권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우리가 이 상승세는 매수에 대한 상승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분위기상 같이 오르는 것 뿐이지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다시 한번 되기는 힘들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코스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올라야지 개인 투자자들 기분이 좋으신데 맞죠? 자,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65.24포인트 가르치고 있습니다. 0.4% 지금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아유, 빨간불 기분 좋네요. 자, 그러면 거기에 코스닥의 수급적인 부분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외국인이 오늘 매수세를 보이고 있죠. 어떻게? 적극적인 매수세, 바로 177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이에요. 자, 제가 전일 그리고 전전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은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대신 차익 실현하면서 다른 종목군들의 다른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차익 실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테마성 재료였다면 지금 코스닥을 이제부터 이끌 수 있는 시각은 바로 실적 개선에 대한 종목군들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테마성 재료는 오늘로서 마지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기관은 여전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로 보셔야 되고, 시장의 트렌드는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 실적으로 이제 이동하는구나, 그 분위기 나타내고 있다,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어제 5%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르는 것은 0.3%대, 상당히 낮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동서가 0.8% 강보합권 움직임,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큰 움직임 나타내지 않고 있고요. 자, 다음이 오늘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자, 컴투스가 4% 정도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ENM도 강보합권, 그리고 SK브로드밴드 1%대, 그리고 로엔. 자, 음원주의 강세가 뜨겁죠. 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봤던 컴투스와 다음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오늘 166,400원, 4%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게임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컴투스가 다른 게임주들과 다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실적이 개선되는 게 눈에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에 한 게임을, 한 번만에 두 가지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컴투스와 게임빌이 크게 오른다는 것은 컴투스와 게임빌에 대한 시각이 모여 있다는 거로 해석하셔야 되고, 접속 시간이 이게 제일 높구나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른 게임주들은 비성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투스는 실적의 개선세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상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자, 다음도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이 오늘 2%대 지금 지금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다음을 말씀드릴 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바로 합병신주가 언제다? 바로 10월 14일 날 합병신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주가를 오르기가 힘들다? 아니면 쉽다? 바로 힘들죠. 16만 7천원에서부터 15만 3천원까지 다이렉트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추가 상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쉽게 오를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에 대한 4,300만 주가 추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접근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환율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환율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환율 얼마입니까? 현재. 자, 3.9원 오른 1069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환율 아직까지 방향성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가 환율 한 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환율이 안정되어야만 증시가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적에 대한 재료로 다시 한번 시장은 오를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코스피 오늘 마감 밴드는요. 자, 저는 1970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은 별로 포지션을 바꾸기 힘든 날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이 변동성 자체는 금요일 날 있을 그 부분에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 부분을 좀 더 기약하는 날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선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자,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선수국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좀 힘내셔야 되고요.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 꼭 좀 상황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의 흐름 자체 회복 중이니까요. 큰 걱정보다는 관망 흐름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먼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릴 건데요. 번호 안내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요. 빨리 보내주시거나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빨리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뭐 시장 분위기 좋지 않은데요. 힘내셔야 되고요. 저희 포트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인데요. 제 포트입니다. 삼성물산, 현대아이스코어 움직임인데요. 뭐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그냥 보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성대 멘토님 종목 보겠습니다. 예, 제 포트에 지금 GKL, 그리고 한섬, GKL이 지금 0.6% 약보합권, 그리고 한섬이 지금 마이너스 1%대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한 종목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섬 주가가 어때요? 지금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자, 한섬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가 권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자, 갭 하락이라는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인위적인 갭 하락이라고 저는 조금 봅니다. 어차피 시세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이 붙어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산업동량, 9월달 산업동량 지표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렸던 게 어떤 업종이었죠? 바로 의류, 섬유업종이었습니다. 자, 판매 자체가 20%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모습 자체는 인위적인 우리가 주가 자체를 올리기 위한 수급적인 분위기보다는 통계청 자료 자체가 이미 산업지표가 바뀌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상승 추세대 안에서 지금은 가격 권역으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얼마로 잡을 건지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추세 자체는 지금은 불변이다. 무조건 올라가는 추세 안에 놓여있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GKL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GKL을 보시면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래량도 줄고 주가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변곡에 있는 봄인데, 지금 시일을 본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끝나면 방향성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상승 방향으로 틀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오늘도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굳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냥 보유하시고 좀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누적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누적 수익률입니다. 변화 없습니다. 변동사항 없으니까요. 그냥 보유 종목들 잘 지켜보시면 되지 않겠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 역시나 없습니다. 시장 분위기 좀 봐야겠죠. 최근 들어 종목 추천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황 보면서 천천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 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하기 전에요. 한 번 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253-2611번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녹십자입니다. 매도할까요? 2695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도 의견은요. 네, 저희들 다 의견은 매도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녹십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서 상승을 잘 줬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장에서도 그래도 잘 버티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지수 흐름과는 그래도 상반되게 잘 움직여줬어요. 많이 올랐단 말이죠. 최근에 누가 끌어올렸습니까? 기관들이 손을 놓지 않고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장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잠정치가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열실게요. 아직 나오진 않았네요. 현재장 잠깐 열어볼까요? 현재장 열어보자면 아직까지 크게 잡히는 건 없고 거래량 자체가 아직은 많지 않아요. 오늘 시장에서는요. 자,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수급 상황은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 개인들만이 물량을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관들의 움직임 쉽사리 여기서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한 번 더 지수가 안 좋은 상황에도 잘 버티고 있다. 또 업황의 흐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녹십자라는 회사 굉장히 튼튼한 회사고요. 잘 아시는 제품들 많습니다. 걱정 마시고 조금 더 상황 보면서 좀 가져가 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네, 저희들 다 의견은 X입니다. 자, 인버스는 우리 이상남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코덱스 인버스 좋지 못한 선택입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시장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옵션 만기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산업지표나 통계청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적인 부분이거든요. 현대차와 그리고 삼성전자를 빼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전반적인 3분기 실적치를 예상을 할 때 영업이익은 좀 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개별주 장세로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 대신 주가 자체, 지수 자체는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나쁜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코덱스 인버스가 올라올 때도요. 어떻게 올라오냐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주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요. 자, 하단 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 상승 권역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저항권 움직임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뚫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방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차트입니다. 그 분위기를 조금 더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참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LG화학입니다. 매수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O고요. 이상민 대표님 X입니다. 아마 LG화학은요, 저희들 의견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O, X가 틀리긴 하지만 시차적인 문제인데, 자, LG화학 같은 경우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매도를 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살 수 있는 종목인데 당장에 저도 오늘 시장에서 매수를 하라고 의견을 못 드리는 종목이에요. 괜찮긴 하지만 아직은 추세적인 흐름에서 너무 흔들렸습니다. 아마 이상민 대표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실 거예요. 이거를 급하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추세전환이 되던가 수급이 있던가 그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모멘텀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위험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성장성은 분명히 큽니다. LG화학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보시고서 일단 매수는 괜찮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굳이 뭐 이상민 대표님 의견은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어떤 종목입니까?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미디어플렉스입니다. 미디어플렉스 매도해도 될까요? 3015님인데요. 매도 X 의견 드렸습니다. 둘 다 같은 의견이네요. 네, 이 종목은요, 이상민 멘토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까요? 원래 이런 분야에 김선진 멘토님이 전공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게임은 다 해보고, 영화도 다 봅니다. 영화 다 봅니다. 요즘에 영화 뭐 보셨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영화 안 보시나요? 뭐 해석 이런 거 안 보셨나요? 7번 방의 선물을 마지막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 한 2년 됐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은 미디어플렉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량 안 보셨어요? 명량,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지금. 자,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자, 미디어플렉스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 일단 영화 전반적인 배급사 회사다, 그죠? 그러면 몇 %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플렉스, 지금 가장 큰 배급사가 어디죠? 바로 CJ ENM입니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디어플렉스가 14%, 그 다음에 뉴가 11% 그런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요. 대부분의 과반수 이상이 바로 이 CJ ENM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점은 1분기, 2분기에는 생각보다는 암흑기, 비성수기라는 거죠. 세월호 여파도 있었고 그만큼 관람객 수가 줄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4분기로 들어오면서 회복적인 단계에 두드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왜 X 의견을 드렸냐면요. 자, 한번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어디에 있어요? 지금 20주선 자체가 바로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방향성이 아직까지 나타나기 힘든 자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자,
이 자리 자체가 뭐였습니까? 바로 맥점 자리였습니다.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래량의 변화된 움직임, 그리고 주가상의 강한 상승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 자체를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N자형 파동을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사지 마시고 어떤 가격대를 보냐면 상단에 있는 가격대예요. 같이 볼게요. 요 자리 4,130원 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요 자리를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접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니면 주가가 4,130원까지 올라왔을 때 시청자분 기억하셨다가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NHN엔터입니다. 매수할까요? 2798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저희도 의견은요, 네, 엇갈렸습니다. 자, 따로따로 의견을 드려볼게요. NHN엔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방송상으로는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공개방송상에서는 정말 여러 번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들 좀 수익 중에 있는 그 종목이긴 한데요. NH엔터가 이제 네이버랑 완벽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전혀 다른 회사예요. 사명을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슈가 최근에 됐던 것은 데브시스터즈가 상장을 했는데요. 그 지분을 갖고 있죠. 오늘 데브시스터즈가 지금 얼마 오르고 있냐면 잠깐 볼까요? 자, 오늘 현재 8% 급등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좀 분봉으로 좀 볼게요. 네. 요렇게 좀 급등하고 있는데, 데브시스터즈 지분 효과로 인해서 현재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1,000억 원 가까이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NH엔터가 나쁘진 않은 모습을 또 그릴 가능성. 또 하나 현금 아직도 많습니다. 많은 현금으로 또 뭐를 하겠습니까? 추가적으로 또 한국사이버결제를 인수하면서 이제 전자결제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이제 많이 문을 두드린 상태로 문을 열어놨죠, 확실하게. 그래서 그런 포인트 있기 때문에요.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조정이 좀 나오면 그때 좀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사시면 체합니다. 제가 잡아드릴 수 있는 가격은요, 한 21선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좀 올라가는 포인트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 8만원 초입 구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절대 지금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 느긋하게 시장 보시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성남 멘토님도 의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을 합병을 받은 상태고, 기업의 가치가 변한 건 사실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변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 자, 기업의 가치가 변할 때의 주가의 박스권은 어디였어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였냐면, 자, 이 자리입니다. 자, 78,000원대를 어떻게 돌파했죠?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하단에 보시면 양매수로 어느 정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습 자체는 아직까지는 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돌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승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리를 잡고 주가적인 조정을 거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 주가 파동을 한번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파동 중에 한 개가 뭐냐면요, 첫 번째 1차적인 파동이 올라오고, 다음에 2차적인 파동이 올라오고, 자, 3차적인 파동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다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끊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주가상의 연속성 자체가 나타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에 내용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캔들의 양봉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항상 어떻게 됩니까? 밑에 권역까지 내린다는 것은 앞에 있던 여기 이 구간 자체가 매집 구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 자체를 버리더라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얘들이 지금 긴장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매집 단가와 지금 괴리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주가를 쫓아가기 조금 힘든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수익이 나야 되는 가격 권역을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그러면 저는 아직은 가격 권역이 너무 높고, 이 종목을 기다렸다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빠졌을 때 얼마까지? 78,000에서 8만원가 빠졌을 때 그때 한번 매수를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 분명히 기업의 가치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78,000에서 8만원 사이에 매수 권역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희들 다 의견은 X입니다. 자, 인버스에 이어서 레버리지도 X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 시청자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인버스가 X인데, 근데 왜 레버리지도 X지? 그렇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걸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굉장히 있으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아직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바닥이라고는 하지만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라는 거죠. 어떻게 이 레버리지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상황에서 장담은 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에요. 좀 더 지금 악재 상황이 거치고 나면 그때 조금은 약간 늦게 사도 안전한 구간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다시 코스피가 2000포인트 가겠죠. 그러면 또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뉴욕 증시가 지금 너무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17,000원을 깼는데 다시 어제 잠깐 오르는했는데 오늘 새벽에 또 깼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뉴욕 증시가 17,000포인트 부분을 올라갔다. 이게 좀 슈팅 구간이 될 수가 있어요. 16,000대도 슈팅 구간이 얘기가 있었는데 17,000포인트에도 슈팅 구간 얘기 많이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악재 상황 맞춰서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 지수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 구간에 대해서 조금 좀 더 확인을 해보자는 거. 인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수가 어디로 튈지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뭐 장기적으로 정말 장기적으로 온다면 올라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최대한 어떻게 안전한 구간에서 매수를 가능하면 그때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건 어떨까. 나쁘지는 않지만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다음은 전화라고 하니까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좀 상담드릴까요? 에이블 CNC. 에이블 CNC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45,000원. 35,000원? 네. 자, 뭐 언제 사셨습니까? 한 20일 됐어요. 그럼 9월쯤에 사셨고. 네네. 비중은 얼마나 되실까요? 한 40%? 10% 정도? 네. 네, 비중은 잘 유지하고 계시고요. 네. 자, 에이블 CNC는 우리 이상도 멘토님께 한번 좀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에이블 CNC, 일단은 저렴한 가격에 사면 더 좋은데 맞죠? 지금 조금 가격이,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기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화해봤어요. 가장 궁금한 거는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그렇지. 맞죠? 예. 자, 에이블 CNC 광고 모델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예, 누굽니까? 여자 이름 별로 네. 인기 없는 사람. 예. 전에 저 방송 보셨네요, 맞죠? 예, 한번 했어요. 네, 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사셨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잠시만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네. 무슨 부분이 중요하냐면 내수 경기가 부양될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인들 요커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은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게 없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내수 경기가 부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에이블 CNC는 다른 여타의 화장품주들보다는 늦게 발동은 걸렸지만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는 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에이블 CNC는 미세 화장품 사태에 미세 화장품 예. 그거를 어디다가 한다고 그런 사태에. 예, 그 미샤가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을 때도요. 지금은 불황형 소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비싼 화장품에 대해서 사는 부유층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싼 것을 찾는 시장의 분위기예요. 예. 그럼 미샤 자체가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 있냐면 고가 권역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제품이 아니고 예. 대부분이 중저가 시장에 분포되어 있는 그 화장품이거든요. 예.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소비 자체는 4분기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예. 어머님이 요거를 짧게 보고 파시면 조금 마음이 나중에는 후회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좀 얼마나 좀 기다리다가 조금 대충 단가를 알고 싶어서 얼마쯤 예. 팔면 되겠는 것이죠. 대충 단가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대신에 네. 제가 확실한 단가를 말씀드릴게요. 예. 확실한 단가는요, 얼마냐면,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차적인 매집이 여기에서 일어났죠. 지금 네네. 가격 권역을 보시면, 자, 요 가격대 24,000원대입니다. 자, 요 24,000원에서 50%를 하면 36,000원이에요. 맞죠? 네네. 그 36,000원대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저항과 지지 권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저는 목표가를 35,500원에서 36,000원 잡아드릴게요.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고기까지 가지기 전까지는 좀 더 홀딩 하시면서 취미생활 좀 하세요, 어머니. 네, 문화센터 요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문화센터 좀 네, 다니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도 전화로 갑니다.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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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지금 LG 이노텍 매수를 지금 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좀 매수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예. 요 의견은 아마 저희 둘이 좀 틀린 것으로 제가 아까 잠깐 봤는데요. 예. 저희 의견을 둘 다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먼저 좀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LG노텍 저는 매수를 아직은 안 된다라고 좀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예. 지금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모멘텀은 좋습니다. 실적 모멘텀도 좋아요. 뭐 애플 효과도 그렇고. 근데 이제 LED 업황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제가 이전에 서울반도체를 갔다 왔을 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반도체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계속적으로.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와 반대로 그래도 애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상승을 주고 있어요. 충분하게 이 포인트에서 10월 들어서 올라가니까 매수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싶어지기도 하는데요. 수급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좀 매수가 잡아주는 그림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좀 아직은 안 된다. 아직 확실하게 누군가 이 종목을 잡아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지금 당장의 흐름이 아니라 조금 더 상승 분위기를 그리고 나서 제대로 조금 안착하는 포인트가 나올 때 저는 최소한 이거 13만원 위로나 한 13만 5천원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추세 하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보여요. 그래서 좀 더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때 관심을 가져보고, 또 하나 올라갈 때 누가 잡아주느냐, 이렇게 지금 흐지부지한 수급이 아니라 깔끔하게 좀 완벽하게 많은 기관이든 웨이든 강한 물량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매수 의견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이상남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같이 좀 들어보세요. 네. 네, 김선재 멘토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점적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자, 어머니. 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를. 한번 길게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기업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바뀌면 주가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주가 상을 보면, 자, 현재 이 포인트에서 바로 이슈가 있었던 게 10만원권역에서 이슈가 있었던 게 뭐였죠? 바로 LG이노텍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었어요. 맞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이 분위기를 뛰어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권역 11만원대가 지금은 변곡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1만원대를 체크해 놓고요.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번 본다면 12만원대에서 지금 지지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봤을 때 LG이노텍이 휴대폰 부품을 이렇게 발주하는 곳이 애플과 그리고 LG전자예요. 자, LG전자는 최근 들어서 모습이 상당히 안 좋아요. 맞죠? 그렇더라도 애플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어디에서 출시를 하느냐? 바로 중국에서 출시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는 어떨까? 자,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 추이는요, 지금 다시 한 번 더 상승 곡선의 또리를 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LG이노텍도 현재 자리에서는 11만원을 찍지는 않았지만 이 권역 자체에서는 지금은 저가 부근에 위치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지금 자리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들고 가시면 어머님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요. 자, 여기에 수급적인 분위기를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처음에 들어올릴 때 누가 들어올렸습니까?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양매수는 결국에는 빠지는 자리입니다. 그럼 빠지고 난 다음에 하단 권역에서 이번에는 기관의 매수세, 단일 순매수 주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는 기관이 꾸준히 매수가 유입되는 순간마다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문자인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요, 대한유팜입니다. 매수할까요? 0091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들 의견은 X입니다. 자, 대한유팜 지금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근데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해서 조정 나오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매수한다라? 또 이거를 또 이제 당장에 좀 가져가 볼 생각이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매도도 제가 볼 땐 이거는 웬만하면 조금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당장의 이 종목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사료주들, 최근에 빌려 사료주들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3분기 실적 기대감은 있지만은 위험성이 존재하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지켜볼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태평양물산입니다. 매수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7427님 주셨는데요. 저희들 다 의견은 X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상남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수에 대한 관점을 드리기는 조금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 항상 우리가 볼 때, 영업이익률이 바로 OPM이거든요. OPM이 우리가 흔히 주가 상열 분위기를 본다면, 자, 이거는 기업적 가치 부분인데요. 자, 제조업의 기본적인 영업이익률은 3에서 5%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주가상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영업이익률, 바로 OPM이 7% 이상은 돼야지만 주가상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영업이익률은 말 그대로 마진입니다. 기업의 마진이 많이 남을수록 주가의 변동성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태평양물산은 영업이익률이 2%대인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 그거는 좀 아이러니한다는 거죠. 그건 인위적인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지금 부채적인 부분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죠. 예, 그러면 건전한 기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기업이고, 자, 한번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같이 주가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요. 자, 주가 자체가 지금 신고가 패턴이에요. 신고가 패턴이고 하단 권역에서 매집했던 자리가 어디였죠? 자, 방아쇠 현상, 바로 트리거 현상이 일어났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자, 1,000원에서 1,500원. 그러고 나서 2차적인 형성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자리 4,000원 권역이었어요. 4,000원권이었는데 지금 7,300원까지 오버 히팅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종가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 가격대 6,300원이에요. 딱 50% 이상의 수익을 냈던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는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는 구간이라고 조금 보고, 어떤 자리에서 이 자리 자체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6,50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현재 자리에서는 조금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꺼지는 차트라고 저는 조금 봅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차바이오텍 매수해야 될까요입니다. 5433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들 다 의견 X입니다.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려서 매수를 조금 할까 말까, 또 큰 추세에 대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뭐 항상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이 바닥 포인트라서 또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요.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바닥 포인트, 그 이전의 바닥 포인트들에서 뭐가 필요하냐? 수급이 필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살펴보자면 뭐 아직은 뭐 전혀 들어온 부분이 안 보여요. 기간 외인 매도를 일관한 모습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 수를 보이고 있고, 어제 잠깐 뭐 기관들의 매수를 좀 많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 시장도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나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외인은 매도가 나오네요. 기타 외인도 매도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당장의 흐름에서 이 차바이오텍을 급하게 이걸 매수한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천천히 조금은 대응해보자. 뭐 해외 법인 뭐 다 좋아요. 하지만 분할되고 난 이후에 차디오스텍과 재미가 없거든요. 지금 당장의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추이 지켜보고서 좀 더 살펴본 나중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화하라고 하는데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좀 상담해 드릴까요? 예, 한스바이오메드. 자, 한스바이오메드는 얼마에 사셨나요? 예, 18,900원에 30%입니다. 수익은 나오고 계신 상태이시고, 자, 비중은 얼마시고 언제 사셨어요? 30%에 9월 초쯤에 산 걸로 기억합니다. 아, 9월 초쯤에. 자, 일단 뭐 나쁘진 않게 좋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상희 멘토님, 한스바이오메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9월 초에 그 가격이 아닌데, 선생님. 9월 초에서 정확한 9월 한 10일경 사이에 산 걸로 기억해요. 방송 보고 사셨죠? 예. 예, 그렇죠. 자, 일단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자, 기업이 어떤 부분을 만드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예. 자, 제가 지금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점이 자, 지금 시장의 트렌드적인 분위기예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잡혀 있는 게 인바디라든지 의료기기 쪽에 잡혀 있는 상태고, 거기 의료기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방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치료, 그리고 여성을 위한 부분, 이런 부분 나뉘어져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시장의 트렌드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무게를 좀 더 두셔야 돼요. 맞죠? 예. 자,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유방 보형물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빠졌었냐면, 일단은 메디톡스와의 기술 제휴 협약에 대해서 취소가 되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 자체가, 유럽 재질에 비해서는 좋지 못해요. 이게 한스바이오메드께 국내 재질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이 제품을 조금은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있어요. 유럽계 만약에 이거를 만드는데 그 금액 자체가 800만 원이 든다면 국내산으로 한다면 그때는 이제 할인이 2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품질적인 부분을 조금 의심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좀 더 확장력 자체를 넓히면서 그거를 캐시카우적인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현재 포인트로 본다면, 자, 주가상의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 지금 18,300원 자리 자체가 정확하게 맥점입니다. 그냥 그 맥점 자체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으로 크게 올렸을 때, 자, 단일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엉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현재 자리에서는 저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빠른 시간에 오르기는 힘듭니다. 대신에 짧은 시간 안에 오르기는 힘들지만 이런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추세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아직 팔지 마시고 신고가 21,000원 이상은 꼭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다음 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코맥스 매수해야 될까요입니다. 0664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저희들 의견은 X입니다. 자, 회사 자체가 일단 그 큰 회사는 아니고요. CCTV 관련 쪽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쪽 이제 연관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바닥부터 해서요,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다가 2.5배 정도 올랐다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반토막 정도까지 다 내려왔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줍니다. 보통 접근을 하자면 이런 바닥에 상승 주고 나서 절반 정도 깨진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는 게 보통은 나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구간대에서 이거를 좀 매수하기에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시총 자체도 아직은 조금 불안할 정도로 좀 작은 모습이고, 수급은 당연히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고요.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 잠깐 고민을 해보자면은, 실적 포인트에서 제가 걸렸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죠. 작년까지의 영업이익 부분이 보시자면 97억인데요. 지금 상반기가 15억밖에 안 됩니다. 순이익은요 77억에서 10억입니다.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매출 오를지언정 지금 장사를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이상으로 보건데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부분은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을 주는 그런 실적은 나오기는 조금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고평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당장으로서는 조심해보자. 그래서 매수 의견 못 드리니까요. 다른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고지 한번 해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요. 아래에 좀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종목을 드릴지 안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종목 받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종목도 준비하긴 할 건데, 시장 얘기 많이 드리고요. 위치는 아래 나가고 있죠. 삼성역과 선능력 사이에 있는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대강당입니다. 굉장히 넓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합니다. 올해 3월에 강연회 가서 드렸던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뭘 드려야 될까요? 일단 와서 들어보시면 또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쉬고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